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수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6번째 총리 지명을 하게 생겼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하거나 힘겹게 인준을 받고도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총리 잔혹사, 총리 순환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 정면승부는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 남길 수 있으니 의견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보내드립니다. 4월 2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 김예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전 회장 자살 직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네.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포착됐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그는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공교롭게도 성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멀지 않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갖은 의혹을 남겼는데요. 그랬죠. 특히 20일 확인한 경찰의 무선교신 기록상에는 성전 회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김 전 실장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김 전 실장의 자택과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직선거리로는 300m와 400m 정도 떨어진 지점 등 두 곳에서 포착된 것인데요. 네. 성 전 회장이 자살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전의 자취를 추정할 구체적 근거가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성 전 회장이 막판까지도 김 전 실장에게 구명을 요청하려 애썼다는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자살 당일 김 전 실장과 통화나 만남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기춘 일본 다녀왔던데 도피성 출국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성 전 회장과 김 전 실장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렇게 추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뭐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당일 새벽에 만나지 않은 것이죠.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완구 총리 이 성완종 게이트의 파문으로 네. 지난 자정에 이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역대 최단명 총리다.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네요. 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완구 총리는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4.19 기념식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의 모습을 드러내며 총리 자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데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총리의 사의 표명에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 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은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랬죠.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하기 전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부여 청양 지역에 출마한 이완구 총리의 캠프를 직접 찾아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에 이완구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완구 총리는 지난 2월 17일 공식 취임 후 6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이완구가 물러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자금 수사는 여야 모두의 아킬레스건이니 대선 자금과 관련 없는 이완구, 홍준표 선에서 그치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이 특검 수용 머뭇거리고 친노들이 이완구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봐라라는 의견과 이완구 사퇴에 문재인 당대표 조사하자는 말들도 있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부터 특검 들어가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급으로 주변인이 비리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대통령은 모르쇠해 해외에 나가 있다니 답답하다 등 다양한 시각으로 이완구 총리 사퇴를 바라봤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해석이 다양하군요. 네. 이 뉴스가 오늘 전 주목이 좀 됐는데 네.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이 이사장직과 또 이제 두산그룹이죠. 네.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까? 네. 중앙대재단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은 오늘 최근 중앙대와 관련해 빚어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사장과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자료를 통해 최근 중앙대와 관련해 빚어진 사태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논란과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보도에 따르면 박용성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중앙대 총학생회 이름으로 환영 삼류대 학생회 대표단, 삼류인 너희 대학이나 개혁해라. 우리는 개혁으로 초인류가 되련다는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으며 학과제 폐지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들에게 인사보복을 추진하며 목을 쳐주겠다고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광고 모토는 사람이 미래다던데 어이가 없다. 이젠 국민의 이름으로 사이비 교육업자 박용성의 목을 칠 때다. 두산은 중앙대재단에서 손 떼고 장사나 해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메일을 읽어봤는데 네. 어이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 그 책임을 지실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안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키프레스 김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동탄 이 신도시 최초 민간건설 임대아파트가 온대. 아, 탁월한 입지에 혁신적 평면을 적용한 금강 펜테리움 말이죠. 저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려고요. 동탄 이 신도시에 부는 새바람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 4월 오픈.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의 총리 인선에 좋은 의견들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자, 보내주신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22님, 벌써 총리가 몇 번째 바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청렴한 인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강조해 주셨고요. 또 7004님, 같은 맥락인데요. 청렴성 있고 추진력이 있는 분, 추진력이 추가돼 있네요.
국민에게 존경받을 뿐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좋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퇴근을 시작하셨을 거고요. 지금 퇴근 준비하시는 분, 또 야근에 화요일 밤을 이제 기약 없이 보내시는 분 계실 텐데요. 6시 31분 이 퇴근길 교통정보 들어봅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심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장차 여파를 받는 곳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서강대교 진안 지점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의 경우도 이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특히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 따라서 길게 밀립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올림픽대로가 가양대교 부근에서 서행이 되고요. 다시 한강대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또 반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영동대교 목간 지점에도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반포대교 이후로 강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은 강변북로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신정교까지,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양평교 지날 때까지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밤이었죠. 자정이 좀 지난 시간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귀국 후에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모두 다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긴급의총을 열어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겠다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요. 4.29 재보선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총리가 순방 중인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공관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또 이 파자마 차림으로 고뇌하는 사진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의원님, 우선 이 총리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총리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충청권의 여망을 담아서 충청권에서 또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해줄 거로 기대를 했는데 비리 의혹으로 또 본인의 여러 가지 처신에 너무 큰 결함이 드러나서 중도 퇴진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스스로 뒤늦게나마 한 것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이나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부분을 스스로 좀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처신했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박 대통령 귀국하면 그 이후에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총리 사표 수리 시점을 놓고 오늘 하루 귀국 직후에 해야 하느냐, 후임 총리 인선 후에 해야 하느냐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이 설왕설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매사에 이렇게 미적거리는 게 많은지 네. 참 그 결정을 제때 적절하게 빨리 해야 됐고 매듭을 져야 되는데 네. 이번 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더 이상 총리로서의 직책 수행이 어렵고 그렇다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최경환 부총리든 누구든 이게 총리 대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총리께서 그대로 직책을 갖게 하면 필요한 여러 의혹들이 또 오해가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귀국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미루는 이유를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 대통령께서 적시에 적절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귀국 이후로 미루는 건 네.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란거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 좀 대통령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전자정부를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지시하시면 예. 즉각 전달이 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매사에 미적거린다 이런 돌직구를 알려주셨는데 야당 안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전격적으로 함으로써 야당에서 내기로 했던 해임 건의안은 없던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본인이 퇴진하기로 했으니까 네. 해임건이라는 거는 실익이 없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의총에서 그게 중요한 안건이셨는데 안건이 바뀌어서 이제 4.29 재보선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오늘 그럼 이 긴급 의총에선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가셨어요? 저는 예정된 과학기술 토론회가 있어서 의총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부터 전해 듣기로는 해임 건의는 지금 그 논의를 중요하게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 총리께서 스스로 퇴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논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재보궐선거에 대한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이렇게 좀 합심해서 좀 잘하자 이런 논의가 대체적인 논의였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건 약간 이제 세간의 정치적인 해석들인데요. 사실 이 총리 해임 카드가 야당의 꽃놀이패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까지 많이 회자됐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 카드로 재보선에서 승기도 잡고 향후에 좀 전국 주도권도 가져가 볼 수 있었는데 야당으로서는 이 총리가 좀 더 버텨줬으면 하고 내심 바랬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이 세간의 시선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아무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선거 전략에 이롭게 하려는 욕심이야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번에 이 총리 건이나 성완종 전 회장님의 그런 검은 돈 의혹 사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사건입니다. 이 엄중한 사태에 무슨 선거 전략에 저급하게 그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 총리께서 빨리 이 국정 혼란을 스스로 빨리 거치 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수사가 어느 정도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죠.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전국도 빨리 수습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타격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이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저희들이 유능함과 또 저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이슈에 의해서 가려져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4.29 재보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요. 이게 어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 관악을에 출마했던 옛 통진당 의원 이상규 전 의원이죠. 후보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선거연대한 거 아니냐 이런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어제 제가 성남중원 김미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혹여라도 김미 후보마저 사퇴한다면 여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하시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정치적 그걸 저희 당을 공격할
하고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네. 전혀 양당 사이에 그런 건 없고 아마 그 이상규 후보나 김미희 후보들은 네. 본인이 세분리를 확인했겠지요. 네. 그래서 이걸 끝까지 가면 괜히 말하자면 실속도 없이 그냥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분들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것이지 네. 저희 당하고 뭐 그런 연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 국정 문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벌써부터 후임 총리 하마평이 또 무성합니다. 벌써 여러 차례 겪고 있는 일인데요. SNS 상에서는 이게 네티즌들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야 한다. 이런 패러디가 넘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정치인 출신 총리마저도 낙마를 한 상황에서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박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어떤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야를 좀 멀리 또 두루두루 좀 돌리셔서 사회통합,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 뭐 야당도 있고 네. 그분들이 좀 추천하는 또 좋아할 만한 인물을 두루두루 보시면 네. 아마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꼭 수첩이라든가 폐쇄적으로 측근 또 주위에 같은 편 인물들만 편협하게 보시니까 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좀 두루두루 시야를 넓게 하고 본인께서도 그 약속을 하신 사회통합,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하시려면 네. 조금 비판적인 쪽에 있는 분들 내 중에서도 훌륭한 분을 아마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야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하마평, 지금 여쭤본 이 질문이 오늘 청취자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론된 인물을 보니까 한덕수, 김영란, 조무재, 윤증현, 이한구, 오세훈, 김문수 후임 총리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혹시 네네. 이 중에 선택지 중에 가능성 있는 후보가 있다고 보세요? 그걸 뭐 제가 그분들 중에 다 제가 좀 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누가 더 좋다고 하면 그거는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네. 지금은 더욱더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국민들 마음이 세월호든 이번에 성완종 그 검은 돈 의혹 사건이든 많이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국민들께서 화합의 그런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대통령께서 시야를 좀 멀리 보실 것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달라, 사회 통합을 좀 고민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조건들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뭐 우문인 건 알고 드렸어요. 이 의원님 안 넘어오시네요. 네. 근데 후임 총리가 인선되면 결국 또다시 청문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후임 총리 인선 문제로 전국이 또다시 블랙홀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 인사청문회 많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야당도 발목 잡기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실 텐데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지금 이번 연이어서 세 번째 총리가 뭐 후보로서 낙마되거나 되고 나서 금방 또 퇴진하거나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무슨 이걸 웬만하게 공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야 좀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들도 이제는 웬만하면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적임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그런 분을 찾으셔가지고 대통령이 추천하시면 특별한 결함이 없다면 저희들도 왜 그러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시각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결함 있는 분을 야당이 그냥 못 본 척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집권 세력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비판, 견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야당의 소임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음 같아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추천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회에서 또 법제사법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이상민 의원님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관련 현안이 많아서 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야 의원 입장 고르게 좀 듣기 위해서 또 한 분 연결했는데요. 어젯밤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 표명으로 새누리당은 재보선을 앞두고 일단 악재를 비껴갔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 소리에서는요. 어제 이 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었죠. 이 아침 소리의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지난 새벽에 이 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생각보다 좀 빨리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총리께서 어쨌든 정치인 총리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잘 읽으시고 어떤 본인이 사퇴를 해야 국정 동력이 다시 살아나고 개혁 동력이 살아나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할 수 있다 하는 큰 정치인의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절묘했던 것이요. 어제 하 의원님께서 이 아침 소리 간사로 이 총리가 박 대통령 귀국 전에 사표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주장하시는 거를 이 뉴스로 봤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총리가 사퇴를 해서 아침 소리의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사전 정보나? 사실 저도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완구 총리 원내대표로 당에 있을 때 저하고도 많이 좀 교류를 하셨고 또 절 대선배 아니시겠습니까? 많이 이뻐하셨고 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도 이제 속마음으로는 이 총리가 이제 불가피하게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입장 표명을 사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셨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정론관에도 내가 곤란하니까 같이 갑시다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혼자 총대를 내셨군요. 예. 그래서 아마 총리께서도 당의 동료 의원들의 마음이 사퇴로 모아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온 걸 보고 인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은요.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남기고 지금 순방 중이신데요. 지금 오늘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 이 귀국 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사표 수리 시점 관련해서는 귀국 직후에 하시는 게 옳으냐 아니면 후임 총리가 인선된 후가 옳으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막 이제 회자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시점은? 지금 이완구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지나 그리고 또 대국민 시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리를 하고 총리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연일 이 총리에 대한 공세가 드세서 새누리당은 사의구제보선 앞에 두고 많이 좀 이제 힘겨운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이제 이 총리 사퇴로 좀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아무래도 지금 수세적인 입장에서 사실 저희 당이 야당처럼 이번에 총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도 사실 자기 수족 같은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부처실장들과 이제 그런 부분도 의혹 없이 다 부패 척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입장 표명이 국민들한테 좀 위안을 신뢰를 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인데요. 이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하루여서 당장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4.29 재보선 이 하 의원님의 촉감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유리하다가 지금 하락 추세였는데 다시 통진당 출신 후보들이 사퇴 행렬에 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이상규 후보 한 분 이제 어제 했고요. 관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제 보수가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고요. 해볼 만한 게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볼 만하다. 이제 한번 이제 전면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야당 의원 이상민 의원께도 이제 여쭤본 질문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새정치연합은 이상규 후보의 전격 사퇴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좀 달리 보는 시각 아닌가요? 하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 새정치연합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사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규 후보 통진당 쪽 정치 전략이 항상 야권하고
야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반사 이득을 얻는 네. 이런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이제 통진당과 계속 국민들이 어우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네.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난하고 네. 또 종북연대, 종북 숙주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문재인 대표가 그 당사자로 헌재 비판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또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 네. 하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명확하게 통진당과 연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좀 선언을 해주는 것이 이번 선거에 새정치연합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선언하고 선언한 대로 또 실천을 이제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거 전이다 보니까 말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총리 임기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낙마에 가까운 불명예 퇴진을 이제 하게 되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전원을 보니까 정권의 절반이 이미 무너진 흔히 이게 레임덕, 절름발이 오리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대드덕 상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오리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항상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반전인데요. 네. 너무 좀 과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역풍이 불고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 같은 스탠스를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되면 이번 보궐선거도 아마 쉽게 이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청래 의원이 목소리를 더 높여주셨습니다. 예. 혹시 정청래 의원도 또 인터뷰 연결될 기회가 있으면 하 의원님이 많이 고마워하더라고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일각에서는요 국무총리 후임 인선 문제가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사퇴는 예견됐던 게 이제 빨리 이루어진 것이고요. 결국 후임 총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은 총리 청문회 하다 날 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국민들 질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집권 여당으로 많이 이제 부담이실 텐데 이 어떻게 좀 풀려가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총리가 등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어떤 지역 총리, 호남 총리, 통합 총리 이런 것보다 좀 그 부패 척결 총리 이번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들 여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권만 하더라도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돈 다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게 국민들의 좀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구 정치인들이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때문에 이번에는 그 과거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은 한 50대 총리 세대 교체 이런 것이 부각되고 또 그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구악청산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50대 총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인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름 뭐 아주 참신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 의원님 말씀처럼 청렴성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부패 척결 총리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 아주 좋은 말씀 받아두고 오늘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님과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조금 전 여야 의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총리를 인선할 때 무엇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572 하나님, 다른 걸 바라면 욕심 많은 국민이겠죠. 청문회나 무사 통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낮은 기준인데요. 그게 높은 기준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자, 6344님, 국무총리의 덕목으로 도덕성만 챙겨도 99점짜리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앞으로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도 의견 남겨주세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